안녕하세요. 대구세평입니다. 이번에는 금년 2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되었던 2020년도 2차수 쫄라론권대학교 어학당 인텐시브 타이 프로그램 레벨 6 라다 폭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차수 수업은 갑자기 대유행하게 된 바이러스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방학 때 잠깐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수강을 못하게 되어 학습자 수가 줄어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방학 때 외국에 다녀온 선생님이 계셔서 자가격리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 초기에 수업 순서가 약간 바뀌는 등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수업이 학교 교실에서 진행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쫄라론권 대학교 법대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그러니까 학기가 대략 2주 정도, 약 30에서 40% 정도 진행된 시점이었죠. 그때 갑자기 내려진 휴교령으로 인해 수업이 갑자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쫄라에서 그 휴교령이 내려지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학교 학원에 휴교령을 내렸죠. 이때 쫄라 어학당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휴강하게 되었고, 휴강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3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1번 옵션은 남은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바꿔서 끝까지 듣는다. 2번 옵션, 남은 수업에 대한 환불을 받고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는다. 3번 옵션, 남은 수업을 듣지 않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일단 대기한다. 아무튼 그래서 보통은 바뀌지 않는 수업 커리큘럼도 2-3번 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에 보통 3시간인 수업을 6시간이나 한 적도 있었고, 보통은 하지 않는 주말 수업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끼짝감도 오프라인은 전부 다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수업이었습니다. 타이6 라다 폭에서는 태국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태국의 정치, 경제, 자연재해, 사회 문제 등을 학습하고, 태국어로 된 광고, 캠페인 등을 보면서 알아보기 힘든 태국 글씨체를 학습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퀄리티가 좋은 수업이었는데, 이런 수업을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된 것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생님이 만드신 온라인 미팅룸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라인 단톡방에 수업 전날이나 당일 온라인 미팅룸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주셨고, 학생들은 그것을 토대로 미팅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연결 문제로 갑자기 수업 중에 미팅룸이 폭파될 때도 있었고, 선생님의 음성이 갑자기 에코가 되어서 들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화면과 음성이 전부 멈춘다든지, 이런 일이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이혹 수업이 이번에 좀 어땠는지,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과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랐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수업 컨텐츠 자체는 오프라인 수업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타이6도 타이5와 마찬가지로 주교재 한 권, 그리고 문법 교재 한 권, 이렇게 총 2권의 교재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교재에는 태국어 뉴스 기사, 그리고 태국어 광고들이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연재해 관련 태국어 기사 6개, 범죄 관련 태국어 기사 6개, 그리고 태국의 정치 체제를 설명하는 도표 1개랑 각 정부 부처를 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와 있는 명단도 수록이 되어 있었고, 정치 관련 태국어 기사 6개, 경제 관련 태국어 기사 9개, 스포츠 관련 기사 2개, 환경 관련 기사 1개, 복권 관련 기사 1개, 태국어 광고 5개, 캠페인 1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캠페인은 제가 좋아하는 태국 밴드 버디슬램 보컬 뚠의 병원 살리기 모금운동 캠페인이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태국어 뉴스 기사의 경우 태국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일어난 일들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아무튼 문법 교재에서는 타이5 문법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높아진 태국어 속담, 접속사, 수거 등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타이6, 타이혹에서는 총 4번의 단어 시험과 듣기 평가, 그리고 3번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타이6에서 몇 가지 새롭게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하, 타이5는 발표가 4번이 있었는데 타이혹, 타이6에서 3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온라인 수업으로 바뀐 것과는 상관이 없고 원래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외에 선생님과의 1대1 인터뷰라는 것이 4번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수업 당일날 선생님이 그 관련 주제를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 학생 본인의 의견을 선생님과의
선생님의 1대1 인터뷰에서 태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제는 교재에서 배운 내용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가령 교재에 자연재해 관련 뉴스기사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신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대략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1대1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고요. 학생들에게 의견을 생각할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의 경우 1대1 인터뷰는 한 번만 수업에서 교실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수업이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 3번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할 때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교실 외에 다른 교실 하나를 잡고 거기에 들어가 계셨고, 한 명씩 순서대로 학생들이 그 교실에 들어가서 대략 2, 3분 정도 1대1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는 선생님이 주제를 그 온라인 미팅룸에서 제시를 해주시고 이후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시간 안에 자신의 의견을 녹음을 해서 그 녹음 파일을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개인 라인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발표의 경우 지난 타이5와 달랐던 점은 타이5의 경우 발표 전에 발표 내용 초안 이런 것을 선생님께 따로 송부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6에서는 태국어 뉴스 기사에 관련된 것을 발표하다 보니까 발표를 한 태국어 뉴스 기사를 선생님에게 발표 전날까지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발표할 때 발표할 뉴스 기사에 대한 6하 원칙에 따른 요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만 교실에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2번은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표 진행을 할 때 정말 제가 미팅룸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화면이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잘 보이긴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는 잘 들리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또 현장감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그 오프라인으로 발표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준비를 제대로 안 하게 되었고, 스크립트도 원래는 좀 외우고 발표를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할 때는 그렇게 다 외우지 않고 좀 많이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를 덜 철저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이 더 편했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었던 것을 보면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숙제의 경우 타이6에서는 타이5에서 있었던 그 짧은 문장 작성하기 숙제는 없었고요. 그 장문 숙제는 타이5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장문 숙제 같은 경우 선생님이 제시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 다음에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제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문법교재 숙제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보내주는 뉴스기사, 그걸 읽어보고 문제의 빈칸 채우기, 그리고 주 교재에 나온 뉴스기사를 미리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와 발음을 찾아보기,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뉴스기사 미리 읽어보고 단어 체크하는 것은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킨 건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했었는데, 왜 자발적으로 했냐면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사에 나온 문장을 읽어보기를 시키는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제가 문장을 읽을 차례에 태국어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쪽팔리, 그냥 추가적으로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시험은 4회의 단어 시험, 듣기 평가, 그리고 기말고사 이렇게 있었는데요. 단어 시험의 경우 주 교재에 나온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우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범위에서 태국어 단어 대략 40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것을 외우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40개 정도를 이렇게 모아놓은 PDF 같은 것을 이렇게 저희한테 메일로 송부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단어 시험 당일에는 온라인 미팅룸에서 선생님이 단어와 문장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 적는 방식으로 지난 타이 하하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의 개인 라인으로 전송을 하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듣기 평가는 평가가 있는 당일 선생님이 메일로 문제지를 나눠주십니다. 그걸 미리 읽고 평가에 임하면 도움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듣기 평가는 총 3번을 들려주셨고, 평가가 끝나면 단어 시험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쓴 정답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의 개인 라인으로 전송하였고, 모든 학생이 전송이 다 끝나면 선생님은 듣기 평가 스크립트를 라인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걸 같이 보면서 정답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말고사는 3시간을 다 할애해서 보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시험 시간이 2시간 뿐이었고 나머지 1시간은 같이 정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보니까 시험 문제의 양도 지난번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기말고사는 수업 마지막 날, 그러니까 4월 10일 당일 시험 시작 약 5분 전에 선생님이 그 문제지를 구글 폼의 형식으로 이메일로 전송을 해 주셨습니다. 그 빈칸에 단어 채우기 30문제, 그리고 2개의 뉴스 기사 독해 지문이 있었고 지문당 각각
문제가 딸려 있어서 독해 관련 문제가 총 10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법 20문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구글 폼에 들어가는 문제의 양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문법이 20문제에서 결국 10문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 역시 지난번보다 훨씬 더 쉬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타이하 시험을 볼 때는 양도 많고 독해 지문이 좀 더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눈에 잘 들어왔고 지난번 때 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읽었던 독해 지문도 읽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법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시간 시험을 1시간 30분 만에 다 마칠 수 있었고요. 타이6, 타이혹의 수료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끼짝감을 제외하고는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끼짝감 액티비티가 이번 온라인 수업 때 지난번과 어떻게 달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타이하 후기에서 셀프 스터디 끼짝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끼짝감은 레벨을 막론하고 전부 다 셀프 스터디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타이6에서는 두 가지의 셀프 스터디 끼짝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를 통해서 CTFL에서 지정한 어떤 태국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은 그 노래 가사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그 외에 그 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5분에서 10분 정도 태국어로 녹음을 해서 그 녹음 파일을 CTFL에서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보내는 것이 첫 번째 끼짝감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국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흥미로운 끼짝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끼짝감은 CTFL에서 지정해준 어떤 짧은 유튜브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그 애니메이션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 5문항에 대해 답변을 남기고 제출하는 끼짝감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구글 설문지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타이 레벨 6 같은 경우는 그 최저임금과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태국어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는데 이것도 나름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교재를 통해서 배운 경제 관련 단어나 어휘가 나와서 약간 복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태국어로 된 경제학 관련 학습 자료는 처음 접해봐서 좀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셀프 스터디 끼짝감을 맞춰서 송부를 하면은 CTFL 쪽에서 메일을 통해서 피드백이 옵니다. 지난번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었던 뭐 스쿨트룹이나 뭐 워크샵 그런 끼짝감이 많아서 굳이 온라인 셀프 스터디 끼짝감을 선택해서 하지는 않았었는데 뭐 셀프 스터디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튼 이번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후기를 2부로 나눠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쫄라 어학당의 이번 코위19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 대단했던 점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 그 외에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국수의 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